그러면은 오늘은 13주차에서는 모의고사는 별로 질문이 없고,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것도 없었고, 이해 안 가는 것도 없었고, 그러면은 오늘은 14주차 갑시다. 14주차가 좀 재밌는 게 엘니뇨, 라니냐하고 기후변화죠. 그래서 14주차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14주차만 먼저 좀 봅시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는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만 구분을 하면은 틀릴 일이 없죠. 어지간해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게 엘니뇨냐, 라니냐인데 난 개인적으로 라니냐를 보라 그래. 평상시하고 라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기는 라니냐를 찾는 게 제일 속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다음 중 엘니뇨 아니면 평상시다. 그럼 둘 중에 라니냐 같은 걸 하나 찾아. 그럼 그게 평상시가 될 거고 반대편이 엘니뇨가 될 거고, 평상시하고 라니냐가 있다. 그래도 역시 라니냐 같은 걸 찾아. 그러면은 심한 라니냐가 평상시하고 라니냐 중에서 라니냐일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럼 라니냐부터 찾아. 그러면 심한 게 라니냐겠죠. 그게 제일 속편하죠. 라니냐를 찾는 게 가장 속편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어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보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쭉 따라가면 엘니뇨, 라니냐 문제 중에서 싫어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만 잘 찾으면 되니까 걔 중에 좀 싫어할 만한 거? 그러고 하기 전에 순서를 조금 뒤바꿀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디 보죠? 11번 가볼까요? 11번. 자, 59페이지에 11번. 엘니뇨, 라니냐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고 한번 풀어볼까요? 그리고 같이 하죠. 천천히 합시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따가 할 기후변화도 한 문제는 꼭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두 문제 건졌네. 뭐야? 저기 뭐예요? 지진 났대요? 어디? 폭염경보. 덥긴 더운가 보다, 폭염경보. 난 안 와, 그거. 하도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 그게 울려가지고 난 그거 없애버렸어. 지진 맞아요? 어디서 지진 났대? 잠깐만. 규모 4.1? 꽤 큰데? 전북이라고? 전북은 원래 지진이 잘 안 나는 곳인데? 그래요? 그렇구만. 이따 한번 뉴스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판단하시고 천천히 하죠. 다 봅시다. 참고로 답은요. 맞았어요. 기억 디귿이에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림 가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쭉 하나 긋고, 여기 서태평양, 동태평양 그냥 습관적으로 하세요. 동태평양 잡고, 겨울철에 표충 수온 차 그래서 어디하고 서태평양 수온에서 동태평양 수온을 빼래. 그럼 평상시 어떻게 돼 있죠? 무역풍이 발달해서 원래 기울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용승 발달하고, 그래서 여긴 차갑고 여긴 따뜻하고. 차갑다고 해서 춥다가 아니에요. 원래 뜨거운데 그나마 좀 덜 뜨겁다고, 요 정도. 자, 그런데 수온 편차인데 서태평양 수온에서 동태평양 수온을 빼래요. 라니냐를 가죠. 라니냐는 훨씬 더 뜨거워질 거고 훨씬 더 차가워질 테니까 편차가 어떻게 되겠죠? 증가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편차가 클 때 A시계하고 B시계 가번 그림에서 보시면은, 가번 그림에서
A시기하고 B시기 중에서 A시기가 편차가 큰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가 라니냐겠네요. 뭐하고 뭐라 그랬죠? 이때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니까 이게 라니냐 시기니까 이게 엘니뇨 시기겠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냥 쪽쪽쪽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착값 나오면은 뭐에서 뭘 뺀 값을 말하는 건지 꼭 좀 구분 좀 하시고, 그래서 내가 동태평양을 보는 게 유리할지 서태평양을 보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서태평양 동태평양 빼라 그러면은 전체 값을 보는 게 유리할지 꼭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번 그림은 뭐래요? 나는 가의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적도 부근에서 동서 방향 풍속 편차. 자,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더럽고 치사하게 뭐라고 써 있냐? 지금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 지금 동쪽으로 바라는 이쪽으로, 오른쪽을 향해서 가는 바람을 이쪽을 플러스라고 노래. 그럼 평상시에 바람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럼 라니냐 때는 이 바람이 더 심해지니까 더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큰 거에서 빼기 작은 마이너스를 뺄 거니까, 근데 이 값이 더 크니까 결국은 뭐가 나오죠? 9가 마이너스가 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더 커진다. 그 소리는 뭐다? 라니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거기 나번 그림에서 적도에서 살짝 밑에 영역 보는데 어디를 주로 보시냐면요. 이 끝이 아니고요. 신기한 게 이 끝에서 얘는 이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요쯤 조금 앞으로 당겨서 보세요. 요쯤 보시면 돼요. 요쯤 보셨을 때 값이 마이너스죠, 지금. 이거 라니냐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나는 라니냐인데 라니냐가 아까 어디였죠? A였죠? A 시기에 해당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승기류는 나의 기억에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네. 상승기류는 나의 기억에서 발달하냐? 잠깐 대기. 디귿. 서태평양 적도해역과 동태평양 적도해역 사이의 해수면 높이 차는 A 시기가 라니냐 시기가 A 시기가 훨씬 더 커지겠다. 오케이. 자, 디귿. 이건 니은. 상승기류? 상승기류는 나의 기억에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라니냐 시기니까 그 부분이 하강기류예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아니라 하강기류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서태평양은 요 끝에를 봐요. 그림에서 주면은 왜 저렇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끝을 보시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 이 끝이 아니라 살짝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 값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 끝에 보시면 헷갈려요. 좀 앞에 보세요. 그리고 적도가 아니라 적도 아래. 남태평양이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보는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의견이 분분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제 이게 수능 타입이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9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9번 문제가 일단은 뭐라는지 길어요. 그래서 지구과학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잘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게 무슨 뜻이냐부터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포기하고 천천히 합시다. 어렵지는 않아. 근데 한번 보면 나도 처음에 봤을 때 뭐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2번 읽어봤다 야 그거. 지진 났다고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보자. 그러네. 속보를 떴네. 전주. 그렇네. 별 피해 없어야 될 텐데. 그러게.
지진이 점점 나네요. 맞아요. 기억니은. 얘는 진짜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얘는 뭐 보는 거냐면 아주 심플해. 심플하게 처음에 이제 애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는 표 해석이 문제였는데 지금 보다시피 유형 1이 있어. 유형 1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이쪽이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뭔진 모르겠는데 X축하고 Y축이 있을 때 X가 플러스로 가면 Y도 플러스로 가고 X가 마이너스로 가면 얘도 마이너스로 간다. 이거밖에 볼 게 없고요. 유형 2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꺾여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X가 증가를 하면 Y는 감소한다야. 그냥 이런 식으로만 따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따질 거냐? 하나 붙잡어. 그냥 증가 X, Y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것만 보자고. 플러스 마이너스지. 자, 첫 번째. 첫 번째 거에는 A라고 되어 있고 이게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써있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X 뭐라고 써있냐면 첫 번째 X가 동태평양의 저군형 구름의 편차. 그럼 다시 여기다 그려볼까? 동태평양, 서태평양이니까 아까처럼 수업 하나 그리시고 쭉 하나 잡으시고 서태평양, 동태평양 잡으시고 수온편차, 평상시 잡으시고 자 그런데 동태평양의 구름의 편차, 구름, 동태평양 이쪽에 구름의 편차 라니냐 때 한번 해볼까요? 라니냐 때는 하강기류가 더 심해지니까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름이 없어요. 여기서 편차는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인데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인데 잠깐만 구름은 평년이 더 많고 관측할 데가 없네. 이게 더 크니까는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뜨네요. 얘는 마이너스가 떠. 그럼 x가 마이너스일 때 옆에 y도 보세요. 서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따졌는데 라니냐 때는 그럼 라니냐 때는 편차가 심해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라니냐 때는 플러스 값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일 때 y가 플러스,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플러스,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플러스.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거는 a는 2형에 해당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1형이래요. 두 번째 거는 이거래요, 이거. 그럼 x, 서태평양에서 해면 기압의 편차. 서태평양에서 해면 기압의 편차. 라니냐 때로 가자, 우리는. 그냥 하나만 해. 라니냐 때 제일 속 편해. 해면 기압의 편차예요. 자, 평상시에는 저기압인데 라니냐 때는 더 저기압이죠. 이렇게. 그러면 평상시에는 더 저기압의 큰 마이너스 값에서 빼기. 평상시에도 마이너스, 평상시에도 저기압이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잠깐만. 더 큰 마이너스니까는 플러스가 해봤자 마이너스네요. 라니냐 때는 마이너스가 네요. x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x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요. 라니냐 때. 그 다음에 그러면은 1유형이 되려면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되면 되니까 기억. 어딨냐? 니은에 있네요. 동태평양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자, 평상시에는 요만큼인데 라니냐 때는 더 깊어지니까 마이너스죠. 해수면의 높이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빼는데 작은 마이너스 빼니까 역시 마이너스 나네요. 라니냐 때는 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여기 맞네요. 1형이. 그럼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따지라고 그냥. 이거 다 보는 거 아니라 결국은 x값이 마이너스일 때 y도 마이너스인지 x값이 마이너스일 때 y는 플러스인지 이것만 보면 되네요. 그러면 하나 찍어.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하나 찍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엘니뇨보다는 뭐가 보기 편하다고요? 라니냐가 그냥 속 편해요. 그냥 라니냐로 때려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억. A는 2형이냐 이거 맞고 니은도 맞고 그럼 디귿만 판단하면 되네요. 디귿 B가 1형이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자. 디귿에서 뭘 했어요?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수온 여기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수온의 편차 라니냐 때는 편차가 더 심해지죠. 그러면 x값이 플러스일 때. 그 다음에 워커순환의 편차는 라니냐 때가 여기 상승기류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워커순환이죠. 워커순환의 편차, 워커순환이 세졌다. 라니냐 때가 세지네요. 그럼 평상시보다 세졌으니까는 그냥 플러스 값이 나오네요.
y값도 플러스가 되네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는 건 1형인가요? 그러면은 디귿은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문제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볼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냐. x가 마이너스면 y는 x가 플러스 때 y는 마이너스냐. 서로 반대로 가느냐. 뭐 이것만 따지는 문제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아씨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많이들 당황들을 했는데 지구과학이 언젠가부턴가는 보통 보면은 늘 보던 그림을 바꾸던가 아니면은 진짜 리얼 사진을 갖고 오죠. 이제 정말 관측 사진을 갖고 오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첫 번째 그림이 복잡하고 못 보던 그림이 현란해진다. 그럼 그림 안 봐도 답이 나와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림이 아주 복잡하다? 그럼 그림 보지 마. 말만 잘 읽어봐. 문제만 정황상. 그럼 답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생전 처음 보는 일당한 표를 만들어 놨다. 그럼 일단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 요게 뭘 말하는지만 찾아내면은 푸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넘어가죠. 엘리뇨 라니냐는 여기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자.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타입이 62페이지 가보실래요? 62페이지 가시면은 17번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옆 페이지에는 19번 문제. 신경질 나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거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숫자가 어디가 더 사실은 쉽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17번이나 19번이나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림 정황상 좀 짜증나는 게 19번이네요. 더 보기 나쁘게 생겼죠? 19번으로 갈게요, 우리는. 19번. 제가 보기엔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다만 조금 선을 더 많이 준 것 뿐이야, 복잡하라고. 아이고, 또 사람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휴가 간 사람들 놀랬겠다, 야. 그쪽으로 휴가 간 사람들 놀랬겠는데? 휴가 안 가죠? 휴가 안 가죠? 못 가죠? 내년에는 휴가 가. 재밌는 대로 가. 아마 내년에는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도 아직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막 풍족하게는 못 있을 테고. 그래서 답은 오케이. 니은디귿이죠? 잘했어요. 맞아. 내년에 놀러 가는 거니까 생각났는데 내년에 이제 대학 가시고 그러면은 누구 친구 중에서 차 갖고 오면 타지 마요. 왜냐면 아직은 어려가지고 운전도 미숙하고 그다음 선배랍시고 또 차 갖고 오잖아. 타지 마요. 어지간하면 타지 마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운전이 미숙하고 그래가지고 또 아직은 어려서 와일드하게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안 좋은 거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어른들이 운전하는 30대 이상이 운전하는 차 말고는 타지 마. 어지간하면. 그럴 좋을 거 없어. 자, 19번. 자, 그림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태평양 적도 해역에 20도 등수온 깊이 편차. 이거 용승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등수온,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등수온이 20도시다. 여기가 20도씨 시작이다. 그럼 평상시에는 여기 깊이면, 그 다음에, 지금, 아니죠. 잘못 그렸다. 지금 얘가, 이건 저걸로 했구나. 수온 편차로 나타낸 거구나. 이거 지우고 다시 그려줄게요. 높이 편차로 나타내서 그렇구나. 자, 다시 서태평양, 동태평양 그리고 그냥 대충 잡아주시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용승이 있어서 20도씨가 여기서 시작한다. 평상시인데 그럼 깊이가 이 정도 나오는데 역시 마이너스예요. 깊이니까 해수면부터 따지니까. 그런데 용승이 심한 라니냐 때는 쭉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 20도씨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인데 평년값이
관측값이 마이너스로 작아요, 일단은. 그리고 마이너스 평상시 값이 크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수온이 깊이니까 여기 깊이로 나타냈니? 시작 깊이 잠깐만요. 20도씨 등수온의 깊이 편차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 라니냐 때가 요만큼 마이너스로 작다. 평상시 때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이 값이 여기가 크게 나와서 플러스가 나오면은 이게 라니냐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깊이 맞죠? 깊이니까는 아닌가? 라니냐 때 올라오잖아 용승이 맞지 않나? 깊이가 깊고 얕고 깊이 높이 깊이는 플러스로 나타내야 되나? 그렇겠구나. 그럼 반대로 했다. 깊이가 플러스로 나타내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로 깊게 플러스로 작게 그러면은 플러스로 작은 값에서 플러스에서 작은 값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큰 값을 빼니까 결국은 뺀 값이 크니까 마이너스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면은 라니냐네요. 그렇게 되면 이거 되게 헷갈린다. 깊이 높이 그렇네. 높이로 나타내면 높이면은 해수면을 기점으로 높이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 깊이면은 깊이로 얼마나 들어갔냐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좀 어려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니은 시기가 마이너스니까는 니은 시기가 라니냐네요. 이렇게 되면은 동태평양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태평양 이 끝에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보라고 좀 앞쪽으로 보라고요. 살짝 앞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 마이너스 24 정도 써 있는 거 그것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 시기는 라니냐가 아니라 엘니뇨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해역에서 동서방향 해수면의 경사는 라니냐 때 니은이 더 크겠네요. 기억보다 니은일 때가 더 크다. 니은 맞고 디귿 니은일 때, 즉 라니냐일 때 동태평양 적도의 해면 기압은 라니냐니까 훨씬 더 하강 기울이니까는 고기압이네요. 고기압이 잡힐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이겠네요. 고기압이 세지니까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해수면의 높이를 물어보냐 깊이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자꾸 위아래로 바뀌니까 이거 좀 가끔 헷갈려요. 조심하셔. 된 거 같고 엘니뇨 라니냐는 이쯤이면 된 거 같고요. 우리 하기 싫은 거 하러 가자 이제. 자, 기후변화 가시죠. 제일 만만한 거, 제일 많이 보던 걸로 갈까요? 자, 우리 늘 보던 거 74페이지로 가볼까요? 어려운 거보다도 편한 거 하죠. 74페이지에 40번 몸풀기니까요. 40번 한번 해볼까요? 안 되면 그림 그리셔서 하시면 되고요. 문제 풀 때 북반군지 남반군지 조심하시고요. 몇 월이 계절이 예를 들어 1월이 겨울이다 이런 건 북반구 기준입니다. 남반구는 여름이에요. 참고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저도 안 가봤거든요.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나 지구과학 공부하는데 안 되겠어. 우리 남반구 호주로 여행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될 거예요. 뭐야, 이거 뭐가 끈적거려. 에헤이, 또 뭐야, 이것도. 천천히. 칠게요. 74페이지 40번. 답은 어디 보자. 니은 하나 맞아요. 자, 안 되면 그림 그리지 뭐까지 거.
자, 근데 저놈의 경사각 나온다. 경사각 나오면은 뭐 남반구가 됐건 북반구가 됐건 경사각이 커지면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다가 되면 되는 거죠. 왜? 경사각이 안 기울어져 있어. 지구가 안 기울어져 있으면 계절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을 거니까. 일단 그거. 그다음 또 따질 거는 지구에서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면 뭐든지 지금보다는 좀 더 더울 것이고 그다음에 멀어지면은 지금보다는 좀 춥겠죠. 그거 따질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계절이 여름이었냐 겨울이었냐를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남반구냐 북반구냐에 따라 또 바뀌니까. 자, 그럼 볼게요. 기억. 그린 가와 나는 각각 현재와 미래의 어느 시점이래요. 현재는 태양이 있을 때 오른쪽이 좀 가깝네요. 태양이 있을 때 요렇게 좀 극한적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전축이 얘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럼 북반구, 위쪽이 북반구예요. 북반구 기점으로 봤을 때 적도에 대해서 밑에 센터가 찍히니까는 얘는 뭐예요? 계절상, 북반구 입장에선 겨울. 그다음 보통 쓸 때 저는 밑에다가 쓰지 말고 그래서 헷갈리니까 북반구니까는 위에다가 겨울 이렇게 보통 많이 써놓거든요. 아니면 아래에다 쓰면 남반구 같으니까. 얘는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북반구 입장에선 여름. 그리고 각도가 얼마가 돌아갔대요? 23.5도. 이렇게.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태양이 여기 있는 건 맞고 오른쪽이 근일점인 건 맞는데 자전축이 어떻게 돌아가 있냐면 자전축이 반대로 돌아갔네요. 이렇게. 그럼 북반구는 이때가 여름, 북반구는 이때가 겨울. 그리고 자전축 기울기는 오히려 줄었어요. 얼마로? 22.5도로 줄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 풀 때 어지간하면은 모든 조건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하자면 잘생긴 애가 성격도 좋게 주죠. 못생긴 애가 성격도 나쁘게 주죠.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붙잡고 보면 되니까. 아, 근데 잘생겼는데 성격이 안 좋아. 못생겼는데 걔는 성격은 더 좋아. 아, 이런 고민해야 되잖아. 누가 나을지.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절대로 그런 문제를 내지 않아요. 왜? 숫자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영향력이 큰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묻는 것만 답합시다.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큰 거. 아,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큰 것만 잡으래. 가끔 이거 잘해놓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고 막 맞추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자, 기억.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남반구 현재, 미래. 자, 남반구의 겨울 기온, 남반구의 여름 기온 이쯤 잡아요. 자, 그럼 남반구에서 이렇게 간 거죠. 지금 남반구만 따지는 거예요. 남반구는 일단은 여기가 뭐가 돼요? 겨울이 돼야 돼요. 계절이 반대니까. 근데 남반구는 어디가 겨울이었냐면은 이때는 여기가 겨울이었죠. 남반구는. 그런데 멀다가 겨울이 가까워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되겠죠. 그럼 겨울 온도 상승. 설마 여름보다 더워지겠어, 겨울이. 그 다음에 여름은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가까웠는데 이때가 여름이 되면서 멀어졌네요. 여름은 좀 서늘해지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남반구의 연교차는 지금 잠깐만 나일 때가 미래인 거고 가일 때가 현재니까 미래가 더 큰 걸 찾아야 되는데 연교차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우리나라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이거 잠시 대기. 여러분들 남중고도는 잘 모르니까 잠시 대기요. 그 다음에 디귿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북반구냐 남반구냐 어디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지구에라고 물어봤죠. 지구가 자전축이 더 돌아가든지 말든지 심지어 반대로 돌든지 지구에 도달하는 양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느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평균값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전축 바뀌고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각 바뀌고 자전축 방향이 아예 바뀌었어요. 즉 경사각하고 세차 운동이 있는 건 맞는데 이 근일점, 원일점 간의 거리가 바뀐 건 아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로 고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우리나라의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돼 있어요. 자, 태양의 남중고도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 지울게요.
우리 상상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이 남중고도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자, 내가 관찰자가 쳐다봤어요. 여기 남쪽.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내가 봤을 때 동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쫙 파노라마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거를 일자로 펴놓은 게 파노라마니까 그걸 일자로 쫙 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남쪽이면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남쪽이면은 동쪽부터 남쪽에서 서쪽으로 써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하나만 잡으세요. 정동에서 시작해서 정서로 끝나게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이렇게. 좀 삐뚤어졌다. 남쪽을 여기다 잡을게요. 정남은 여기다 딱 잡을게요. 자, 이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언제? 봄, 가을에. 봄이랑 가을에 태양은 딱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딱 져요. 딱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지고요. 여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름에는 남중에서 태양이 더 높게 뜨죠. 여름에는 우리가. 그래서 더 높게 라인 하나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여름 라인이에요. 이렇게. 겨울 라인은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면 밑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겨울 라인이에요.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봄, 가을에는 태양이 여기 남중한다면 여름에는 더 높이 남중하는 거고 겨울에는 더 낮게 남중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겨울철이죠. 겨울철이니까는 뭐만 보면 돼요? 여기만 보면 돼요. 겨울철.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겨울철이 이게 태양의 남중고도는요. 태양이 더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 여러분들 각도 쟀을 때 이게 더 뒤에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각도는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이 각도가 얘가 더 뒤에 있건 아래에 있건 그냥 각도는 똑같은 각도예요. 자, 그래서 근일점이냐 원일점이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난 뭐만 보면 되느냐? 바로 얘만 보면 돼요. 23.5도냐? 22.5도냐? 왜냐하면 이게 아까 봄, 가을 선이라 그랬죠? 얘 여기서부터 지면부터요. 요 봄, 가을 여기까지. 요 높이는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저 각도 22.45도가 됐지 23.5도가 될지 이게 60도가 되든 80도가 되든 180도가 되든 얘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얘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누가 바뀌면 바뀌냐면 내가 있는 위치, 지구에서 위치만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관찰자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던 관찰자가 제주도까지 간다거나 혹은 더 동남아 쪽으로 내려간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얘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관찰자가 지구에서 위치만 안 바뀌면. 근데 우리가 보는 문제는 지구각의 천체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관찰자 위치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제 23.5도였죠? 얘는 23.5도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23. 요게 태양의 남중고도예요. 그럼 겨울철에. 얘는 22.5도만 내려가시면 돼요. 얘는 22.5도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조심하세요. 이게 헷갈리는 게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남중고도 문제는 거의 다 겨울만 물어봐요. 여름을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얘는 원래 여기서 23.5도가 올라가면 되는 거고 얘는 22.5도만 올라가면 되죠. 근데 관습장 이게 더 숫자가 크니까 이게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 애들이. 그래서 찍으면은 잘 찍어. 그래서 여름철은 안 물어보고 겨울을 물어봐. 왜? 겨울은 거꾸로 내려갈 거니까. 누가 더 많이 내려간 거죠? 23.5도가 더 많이 내려간 거니까 실제로 남중고도는 여기서부터 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거니까. 남중고도 겨울철 남중고도는 언제가 더 높아요? 22.5도만 내려갔을 때가 더 높아졌네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남중고도는 가을 때보다는 낮일 때가 더 높아졌어요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근데 거꾸로 여름철을 물어봤으면 누가 더 높아야 돼요? 여름철은 가가 더 높다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남중고도 문제인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전에 천체가 있을 때는 요거보다 복잡하게 물어보는데 지금은 사실 물어보긴 합니다. 보니까 가능은 해요. 여름철 남중고도랑 겨울철 남중고도를 물어보긴 하는데 아니면 이게 헷갈린다? 방법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좀 애매한 게 다른 방법은 거리가 바뀌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이게 제일 속 편할 거야. 제가 보기엔 이 방법이 제일 속 편해요. 남중고도 물어보는 문제는.
그래서 최소한 나중에 남자친구 만나면은 그 계절에 따라서 남중고도 계산을 할 수 있는. 현재 내 위도에 따라서 봄, 가을, 철에 남중고도가 얼마니? 현재 그러면 태양의 남중고도는 얼마가 떠야 하며, 그쵸?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현재 계절상 어디니까 월식이 일어나면 월식에 일어나는 곳의 위치는 어디가 돼야 하며,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알 수 있는. 그래서 조난당해도 어디 가서도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는 천체의 운항을 보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아요? 딱 멋있잖아. 딱 구석 딱 잡아갖고 딱 각도 잡. 현재 위도는 얼마? 딱 그런 거 나오고. 뭐지? 영화 뭐지? 무슨 이스케이프 뭐 그 영화 보면은 그거 보면은 막 전기 탁 물내려 보든지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여기는 어디쯤일 거야. 그다음에 그러면서 막 뭐 그다음에 막 재가지고 그럼 여긴 남반구 몇 도쯤 되겠지. 근데 우리는 조류가 없어. 그런 걸로 봐서는 여기는 조류가 없는 지역이야. 그러면 딱 가능성 있는 지역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러면서 딱 그 얘기 하죠. 그런 거 나오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멋있잖아. 그쵸?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기후변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 제일 더럽고 치사한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그 옆에 보면 75페이지에 보면 42번 문제 있어요. 얘는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도요,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틀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 그림이 없으면 무조건 이 그림을 그리세요. 얘를 그리면 돼. 근데 얘는 그 그림이 없죠. 없으니까 거기 있는 것 같고 뭐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를 그리세요. 그래야 안 틀려요. 진짜 얘 그리면 안 틀려. 대부분들이 안 그리다가 틀려서 그렇지. 내 생각인데 지구과학 시간 모자르는 과목 아니니까 그리세요. 괜히 안 그리다가 괜히 1년 더 간다. 어우, 무섭다. 생각만 해도 무섭다. 어우, 남들 내년에 MT 갈 때, 어우, 딴 데 가야 되잖아. MT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고 있나요? 뭐 마운틴 트립? 그런 거 아니고, 멤버십 트레이닝. 알고 있어요? 가끔 1학년 때 MT 같은 거 가면은 선배들이 문제로 물어봐요. MT가 뭘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멤버십 트레이닝이야 이런 거 되잖아. 맞죠? 그다음에 남자들 같으면은 저것 좀 연구해봐. 겨울에 수능 끝나잖아요.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술 하는 거 있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그건 좀 배워라. 그거 MT 같은 데 가서 써먹잖아. 그럼 굉장히 재밌어. 그거. 뭔지 알죠? 왜 컵 같은 물 따라는데 이렇게 싹 했는데 물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해갖고 툭 해갖고 이렇게 뭐 여기 있는 건데 하면 없다거나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왜? 아이, 있잖아. 그거 그런 거 몇 개 알아두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 좀 알아두면 좋은데 조금 인기 끌 수 있어요. 여학생들은 뭐 해야 되지? 하면 여학생들은 뭐 하나? 그래, 대학도 가봐야지. 자, 42번. 어려워요. 세차도 있고, 그림은 없고, 없는 건 그리고. 시간 좀 걸리죠? 천천히, 천천히. 잘했어. 그렇게 그리는 거야. 아주 잘했어. 근데 관찰자 어디 있는지 꼭 생각해야 된다? 그 관찰자 뒤집어 먹기 딱 좋다. 잘 모르겠죠. 이거 어려워. 아니, 뭐야, 이거. 누가 뭐 흘렸구나, 여기다가. 끈적거려라. 이 문제 틀리기 딱 좋다. 지진에 대한 얘기가 없네.
그러네. 좀 오래 걸리죠, 여기 원래. 당황스럽죠. 어? 했네? 답은? 이게 또 1번부터 5번을 지워놔가지고, 이게 또 고를 수도 없어, 그치? 답은, 볼까? 오, 현재로서는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역시 이런 거랑 미안한데 틀렸어, 너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잠깐만 쉬었다가 그 문제를 같이 해볼까요? 그게 낫겠다. 그거 좀 시간 좀 걸릴 거야, 아마. 그래갖고 조금만 쉬고 여유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봐봐요. 그거 좀 어려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